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이 주말 내내 쏟아진 폭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하루 종일 이어진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은 여전히 혼잡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아들이 10대 청소년 무리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열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출생시민권 폐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의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피파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서 초대 피파 평화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 경제가 실질 국내 총생산 3% 성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업종을 둘러싼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내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거의 미국 전체가 대단히 맹렬한 추위를 겪게 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잇따라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중부와 동부 등은 엄청난 추위에 떨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세 차례에 걸쳐 연달아 몰려오는 이른바 트리플 D 폴라 보텍스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지역이 주말 내내 쏟아진 폭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하루 종일 이어진 제설 작업에도 불구하고 도로 상황은 여전히 혼잡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 시즌 누적 적설량이 17인치를 돌파하며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 이래 1978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이룬 누적 적설량 기록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시카고시 비상관리국은 모든 가용 인력과 장비들을 동원해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기상 예보에 따르면 주 중반에는 잠시 기온이 상승하여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 당국과 기상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주말에는 북극 한파가 다시 시카고 지역을 덮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온 상승기에 방심하지 말고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 학교 앞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폭행 사건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어머니와 아들이 10대 청소년 무리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무차별적인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모습이 담겨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영상에 등장하는 용의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분노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폭력 규탄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피해를 당한 어머니와 아들을 돕기 위한 지원 캠페인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모금 운동과 함께 지역 교회들과 시민단체들은 피해 가족의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위해 기금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은 시카고의 어떤 지역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열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일 출생시민권 폐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법한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의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이번에 인용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140년 이상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대법원에서 유지되어 온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라는 원칙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주권자, 서류 미비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 이민자 가정이 많은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의 커뮤니티의 시민권의 개념과 생활 전반에 걸친 혼란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부터 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수개월 동안 심리를 거쳐 2026년 여름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 피파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행사에서 초대 피파 평화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피파 회장에게 평화상 배달과 인증서를 전달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삶에서 가장 큰 영예 가운데 하나라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또다시 1,000만 명이 희생될 수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던 콩고에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한 사실은 정말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 역시 마찬가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쟁은 시작되기 전 또 다른 전쟁은 개전이 임박한 순간 막는 등 너무 늦을 수도 있었던 전쟁들을 우리가 막아냈다면서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가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어 멜라니아 여사에게도 현장에 동석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캇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올해 미 경제가 실질 국내 총생산 3% 성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BS 인터뷰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며 그처럼 밝혔는데요. 베선트 장관은 또 현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의 근원은 바이든 정부였다고 반박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지난 50년 중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며 에너지 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공급 부족을 키워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플레이션과 실질 소득이 소비자 부담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질 소득은 약 1%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에 미국 경제는 더 큰 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업종을 둘러싼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내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7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운용사 3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곳이 내년 시장을 위험 선호 시각을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4곳은 혼재된 전망을, 3곳은 위험 회피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운용사들은 견조한 글로벌 성장 흐름과 AI 기술의 추가 발전,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 부양책을 증시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은 성장세와 정책 환경이 위험 선호 포지션을 지지한다면서 주식과 크레딧 자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뉴욕 증시 기술주 섹터의 주가 수익 비율은 10년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거의 미국 전체가 대단히 맹렬한 추위를 겪게 될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잇따라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중부와 동부 등은 엄청난 추위에 떨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북극 한파가 3차례에 걸쳐 연달아 몰려오는 이른바 트리플 딥 폴라 보텍스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기상정보업체는 12월이 지나기 전에 폴라 보텍스 시스템이 3차례나 계속해서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요. 북극에서 밀려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는
소식에는 특정 지역에 흩뿌리는 눈발을 비롯해서 돌풍을 동반한 눈보라를 일으키고 광범위한 폭설을 유발하는 폭풍 발달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 또 다른 한파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 번째 한파가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국립기상청은 전했습니다. 또 중서부 북쪽과 북부 평원지대는 이미 캐나다에서 넘어온 영하의 기온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폴라보텍스는 북극 상공을 뒤덮고 있는 거대하고 둥근 형태의 저기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극의 가장 차가운 공기를 가두어두는 일반적인 기상 패턴으로 겨울철에 더 강력해집니다. 폴라보텍스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찬바람은 체감 추위를 훨씬 더 가혹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 X가 유럽으로부터 매우 크게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EU의 디지털 관련한 법률인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른 첫 번째 불이행 결정으로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을 겨냥한 EU의 규제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사회 전반이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대에서는 오히려 종교 참여와 신앙 의식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교의 존 C. 댄퍼스 센터일 라이언 버지 교수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관련 연구 데이터를 소개하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미국 군 복무자들의 주 1회 이상 예배 출석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약 21%에서 2022에서 2024년 약 28%로 한 주에 여러 번 예배에 참여하는 비율도 15%에서 17%로 상승했습니다. 또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군인은 같은 기간 39%에서 44%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민간인의 예배 출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추세였습니다. 민간인의 주 1회 이상 예배 출석 비율은 약 16%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에 여러 번 출석하는 비율은 9%에서 7%로 줄었고 종교가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비율도 37%에서 30%로 하락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여성 전용 교도소 공간 출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결과 여성 수감자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포트워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포트워스에 위치한 여성교도소 연방의료센터 카스웰에 대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여성 주거다니 및 여성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공간 출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피츠워터 판사는 남성 수감자들을 원고의 주거 및 사생활 구역에서 분리하고 병원 단위 등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수용해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접근은 보장하되 여성 전용 사생활 공간 접근은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8일인 월요일 시카고는 주말 동안 쏟아진 폭설의 여파로 힘든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누적 적설량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과 제설 작업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곳곳에 잠깐의 눈 소식 예보됐으며 오늘 오전에는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6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8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